최기훈입니다. 앞 시간에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는 어떻게 순간순간 추적당하고 있고, 그렇게 추적당한 데이터들이 실제로 광고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런 간단한 사례를 좀 통해서 이 디지털 마케팅의 현 주소,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좀 나눠봤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런 디지털 시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진화되고 있는 이런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 우리 마케터들 혹은 이게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지, 매체의 어떤 특성들, 그다음에 채널의 어떤 종류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에 갖겠습니다. 이게 올해 2020년 초부터 이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의 동인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가 지금 벌겋게 감염이 됐다 싶을 정도로 피해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북반구 중심으로 지금 더 이 3차 유행이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여태까지 지난 10년, 10년이 뭐예요? 전 현대사를 다 통틀어도 이렇게 큰 변화를 한꺼번에 가져올까 싶을 정도의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 이런 팬데믹 때문에 일어나는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 거래 현황입니다. 제가 10월 중순쯤에 통계청 가가지고 직접 좀 쭉 뽑아봤던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소매 판매 있죠. 소매 거래, 백화점, 마트, 면세점, 편의점 이런 데서 일어나는 전체 거래, 소매 거래액이 지금 쭉 보면 6월, 7월, 8월 데이터 살펴보시면 거의 한 저게 조 단위거든요. 보면 40조, 38조, 39조에서 월 평균 약 40조 정도가 움직입니다. 근데 그 밑에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보시면 온라인 쇼핑 쪽의 거래액이 거의 보면 12조, 13조, 14조 이 정도로 해서 전체 거래 소매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31%, 33%, 36% 이런 식으로. 근데 그나마 이 온라인 거래의 어떤 형태도 보시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PC 기반으로 일어났던 인터넷 쇼핑이 있었죠. 그거 대비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쇼핑이 거의 2배가 넘습니다. 202%, 209%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전체 소비 행위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게 이미 3분의 1을 넘어섰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도 굳이 PC를 켜놓지 않고 손안에 든 스마트폰으로 일어나는 게 2배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고요. 당연히 굳이 시장을 나가서 코로나에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어떤 감염의 위험에 내가 노출되기보다는, 혹은 가게에 가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먹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느니 그냥 시켜 먹고 마는 겁니다. 근데 장보기도 내가 안 하고 그냥 배달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업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좀 성장을 했고요. 불과 한 3년 전 대비 1조가 안 됐던 시장 매출이 지금 올해 1분기,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3조 5천억의 시장을 거의 7배가 넘는 폭증을 일으켰어요. 보통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따졌을 때 전년도 대비 올해 성장률이 10% 이상, 20%만 돼도 굉장히 큰 성장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간 신규 매출 목표를 10%를 늘려잡을 때 얼마나 큰 고민을 하고 잡는데요. 그게 지금 7배면은 거의 700%라는 얘기입니다. 700%. 3년 전 대비고요. 1년 전 대비 2배만 거래액이 늘어도 전년도 대비 거의 100% 이상의 성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객들의 행동이 집콕, 홈 베이스로 움직이면서 배달업종과 그다음에 이런 실제로 시키는 장보기가 온라인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일상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일상적인 온라인 장보기 혹은 온라인 쇼핑의 행태를 선도하고 있는 층들이 보다시피 남자, 여자, 20대, 30대 워낙 앞서가는 층들이고 행동이 빠른 층들이고 이 적응이 빠른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20대, 30대 여성 플러스 영아나 유아를 두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데리고 장에 가고 하는 게 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로켓프레시니 마켓컬리니 하는 것들이 주문만 밤에 하면 새벽에 갖다 주는 그런 형태로 배달업을 더 촉진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1인 가구, 혼자 사는데 굳이 누구 손잡고 쇼핑 갈 일이 아닌 이상 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거의 전체 쇼핑의 60%를 넘어서면서
일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온라인 쇼핑이 전체 쇼핑의 3분의 1을 넘어서는데 머지않아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때문에 당연히 뭐 네이버, 카카오 할 거 없이, 그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인 그 자사몰들을 운영하고 있는 뭐 카피지터 쇼핑몰이나 뭐 메이크샵 같은 데 다 봐도 작년도 대비 올해 매출액이 평균 25%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물론 그 쇼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분기당 매출이 거의 1조를 넘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 거의 2조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식의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들 서비스들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 바로 다 쇼핑 파트예요, 쇼핑 파트.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런 고객들의 행동 변화,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가 채널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저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앱, 가장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체류하고 있는 앱을 비교한 도표인데, 2017년을 기준으로 유튜브가 카카오를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카카오가 사용자 면에서나 수에서나 사용 시간 면에서나 항상 1위를 고수를 했었는데, 이게 사용 시간에서 역전당하는 게 2017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2017년 가을께 이렇게 역전을 당하면서 저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유튜브 사용량 대비 카카오 사용량이 2분의 1이 안 됩니다. 절반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확장 그 편차가 점점 넓어지는 게 보이죠. 2018년, 19년 데이터고요. 자, 이게 작년 대비 올해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유튜브 쪽 사용량이 작년에 443억 분, 9월 기준입니다. 이게 올해 531억 분으로 제가 계산을 쭉 해봤더니 연평균 성장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80%가 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유튜브가 그 최근 2, 3년간 급성장을 하면서 야, 이 정도면 이제 유튜브도 올 만큼 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는 포화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웬걸 1년 만에 거의 7, 80% 이상 추가로 성장을 했고요. 반면에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뭐 할 거 없이 약간 소폭 성장하긴 했지만 뭐 유튜브의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가장 큰 그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가 뭐냐면, 잘 보시면 여태까지는 그 다른 뭐 서비스는 몰라도 적어도 SNS 영역에서만큼은 페이스북이 늘 1위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거의 수년 동안. 근데 그게 지금 올 9월을 기준으로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페이스북이 그 자회사로 편입시켰던 인스타그램의 그 사용량이 페이스북 사용량을 좀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변화인데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냐면, 페이스북이 예전에 사람과 사람들 연결할 때까지는 역할이 있었어요. 왜? 막 20년, 30년 전에 헤어졌던 뭐 동기동창들을, 초등학교 동기동창들을 갑자기 사람들이 모바일 폰으로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어제는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이런 걸 서로 나누는 어떤 그런 재미를 줬던 그런 그 매체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 26억 명이 단일 그 채널로 연결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 연결이 끝나고 나니까 작년에 만난 친구가 올해는 이 얘기를 하고 똑같은 게 반복되거든요. 새롭게 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반면 인스타그램은 원래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진 혹은 뭐 정말 보고 싶은 영상 이런 거를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로 일종의 이미지 트위터처럼 만들어졌던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 관계가 다 서로 연결되면서 연결이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쪽이 더 성장하는 거죠. 맛있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은 먹스타그램을 가고, 이쁜 걸 보고 싶은 사람은 옷스타그램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관심사 위주로 찾아보는 그런 채널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인스타그램이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사진 한 장 달랑 올려놓고 이 사진은 뭐에 대한 사진이에요? 라고 좀 우리가 해시태그라고 그러죠. 키워드. 그 사진을 찾을 수 있는 검색어의 그 대표 카테고리 이름을 주는 정도로 끝났었는데, 이제는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다 스토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어디 가가지고 어떤 장면을 남기려고 쓴 사진이에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페이스북이 하던 역할, 사진에 대한 스토리를 인스타가 대체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사용량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페이스북은 그냥 친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약간 그 폐쇄형 SNS, 원래는 굉장히 개방적인 SNS로 친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서비스였는데 역할이 조금씩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한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메시지를 통해서 동영상을 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SNS 사용 패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가 전체 동영상 시장에 거의 뭐 90% 이상을 장악을 했고요. 또 이거를 전달하는 툴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 전체 메신저 시장의 95%를 지금 독점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조건과 환경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하겠다, 혹은 컨텐츠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두 채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쓰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유튜브에 만드시되 그 유튜브에 올려진 컨텐츠를 뿌리고 나누고 그다음에 확산시키는 거는 카카오가 해야 될 역할이 돼버린 거죠. 자,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전 세계 26억 명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가 20억 명, 그다음 페이스북이 메신저로 먼저 이렇게 편입시킨 20조를 주고 인수한 그 왓츠앱이라는 회사가 그 유튜브 사용자만큼이나 많은 숫자를 형성하고 전 세계 메신저 시장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이 95%를 통일한 것처럼 이 왓츠앱이라는 서비스가 페이스북의 자체 메신저인 페이스북 메신저랑 그 결합해서 거의 전 세계 98, 90% 이상의 메신저 시장을 지금 통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거나 어떤 영업을 하는데 우리는 글로벌로 해야 된다. 혹은 뭐 최소한 동남아 뭐 이런 데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셔야 돼요. 근데 만약 우리가 국내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거나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카카오톡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걸로 모든 전파가 일어나고 그 플랫폼에서 모든 서비스 이용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글로벌로 지향을 하느냐, 우리 국내 영업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써야 될 채널은 달라진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매체를 형성하고 있는 구글과 유튜브, 그다음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4개를 쭉 한번 제가 올해 2020년 그 가장 주요한 변화들이 뭐였는지 좀 정리해 놓은 표거든요. 조금 어렵게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한번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전 시간에서도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렸듯이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추적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고도화됐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고도화됐냐? 내가 어떤 폰을 가지고 어떤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로그인이라고 그러죠. 로그인을 하지 않고 어떤 액션들을 취해도 구글이 추적을 하면 거의 90% 이상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식별해낼 수 있는 정도의 추적 수준까지 와 있대요. 그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습되면서 모든 것이 자동화, 자동 매칭화, 오토메이션화되는 어떤 그런 추세로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폰을 보면서 눈에 뜨이는 이 디스플레이 광고, 우연히 보인다고 생각되는 그 배너 광고 하나하나도 그동안에 내가 어떤 행동과 액션들을 했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맞춤식으로 보여지는 매칭되는 광고들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보게 되는 광고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20대, 30대한테는 뭐 여성용 속옷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저같이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그 광고만 주구장창 뜨게 되는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나의 행동 DB가 이미 쌓여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현상 속에서 다음번 시간에는 그 디지털 마케팅을 가지고 실전으로 들어가면 이런 현상 속에서 뭘 어떻게 써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